헌정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직 사람들 국회의원 모임이죠. 네. 네, 모임. 거기 회장이 정대철 씨인데 네. 이분은 뭐 3대 국회의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니 부모님 굉장히 훌륭하신 정의랑 네, 박사. 네, 네, 그다음에 네. 이태영 변호사는 뭐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고 네, 네, 네. 정말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인데 아드님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드님이 어제 서울역 앞에서 뭐 천만인 서명 결의대회 이런 걸 했어요. 네네. 그거 잠깐 읽어드리면 개헌이 중요하다는데 개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명령. 자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개헌이 국가적 과제입니까? 지금? 글쎄요, 뭐 국가적 과제인 거는 맞는데 지금의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지금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이고 국가의 정상화, 그다음에 선진국 경제로의 재진입 이게 저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서 그러니까 1인당 GNP 4만 달러 직전인데 그렇죠.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그렇죠. 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황당무계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뒤로 미끄러져 버린 거죠. 네네.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저는 현재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믿기지 않지만 사실 일본보다 1인당 GNP가 높은 적이 한 2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죠. 있었고요. 지금도 일본보다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 이제 대만이 거의 따라잡아 버렸죠. 한국, 일본, 대만이 1인당 GNP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경제의 포텐이라는 부분들은 한국이 그 두 나라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신성장 산업 분야에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본과 대만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가의 정상화, 내란의 종식을 통해서 빨리 경제 선진국 대열에 다시 합류하는 것. 이게 지금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하여튼 정대철 씨가 강조하니까 다시 여쭤보면 시대적 요청입니까 개헌은? 시대적 요청. 정치인들의 요청이죠. 정치인의 요청이다. 그러면 국민의 명령은 아니겠네요. 더더군다나. 국민 명령한 적 없죠. 그렇죠. 네, 국민들은요 이런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헌이라는 제도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라는 절차의 문제도 사실은 도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대철이란 분은 왜 이렇게 개헌 운동 활동에 열심이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 아주 중요하면서 할 일이 네네. 없어서. 네. 헌정회가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의 친목 도모 모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산이 나옵니다. 그 아세요? 저희 전직 국회의원들 중에 사실 생계 걱정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네네. 분들에게 뭐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원로로서 한국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원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직 또는 사회적 지위가 우리 사회에 좀 잘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비추어지는 곳에 가는 것이 원로도 쓸모 있는 곳으로 보인다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인태 씨가 라디오에 자주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네네. 이런 정치적 이슈에 숟가락 들고 같이 등장해 주시면은 언론이 주목해 주거든요. 그 즐겁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원로의 역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 선생님 보시기에 진짜 원로가 지금 해주면 좋을 일 뭐가 있어요? 저는 본인은 원로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네네. 유시민 장관 원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거기 7, 8학번이죠. 네. 7, 8학번이지만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을 네네. 넘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 획을 그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지성사에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뭐 유시민 장관, 손석희 기자 이런 분들 원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올라가자면은 뭐 이해찬 총리 그리고 또 보수 쪽으로 가자면 정의화 국회의장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조금 올라가자면은 이부영 의장님 같은 분, 좀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원로들이 있다 하여튼. 아니 정대철 씨도 원로는 원로잖아요. 네네네. 연식으로 보면. 네. 그런 연식 사람 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해줘야 될 네. 과제가 있다면 뭐 어떤 내란 얘기입니까? 종식이죠. 내란 내란 종식. 종식에 앞장서 주셔야죠. 집회 열심히 나오고. 네, 뭐
이부영 의장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과거 제야 민주화 운동하다가 또 제도권에서 정치인으로서도 자리 잡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 조선투이, 동아투이 네, 한 네. 50년 싸우신 분들이죠. 네네네. 이분들이. 그분이 이제 제도권에 왔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제야 민주화 운동하러 가셔요. 네네.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 이런 정부 꼴은 못 본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런 이제 결의에 찬 마음을 보여주셔요. 이런 분들이 원로인 거지. 원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권에, 제도권에 다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좀 주목을 받겠다. 또는 뭐 어떤 사소한 이익을 챙기겠다. 그거는 저는 원로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 사회의 소수의 영역, 아픈 곳 이런 그렇죠. 곳을 방문하고 연대하고 뭐 챙길 게 없나 살펴주고 그렇죠? 네. 외국 사례 들자면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 은퇴한 이후에 네, 전 세계를 훌륭했죠. 돌면서 이제 헤비타트 운동하고 네. 그 다음에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여러 번 북한도 가고요. 여러 번 갔고 네. 저기 뭐야 아랍도 가고요. 얼마나 훌륭한 그분은 글로벌 원료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보냈죠. 오히려 그렇죠, 네. 대통령 재임 중엔 좀 심심하고 연임도 실패했지만 그렇죠. 네, 네. 퇴임 이후에 저렇게 지내야 된다. 그렇죠. 카터 원로의 재단 모습이죠. 만들어서 네, 네. 카터 재단이니까 생각나는데 카터 재단의 원칙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는 일 안 한대요. 아하. 그러니까 중복되게 안 하고 네. 남들이 챙기지 않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폼 잡고 억지로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일을 안 한다 이런 네, 뜻이네요. 네, 네. 네.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제 서명 운동할 때 보니까 서울역 앞에 쫙 모였는데 네. 신문에 나온 사진만 봤습니다. 손학규, 서청원, 정대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죠. 거기다가 주호영, 이하경까지 두 분은 현직 국회 부의장이네요. 둘 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이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분들 사이에서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재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또는 내란 상황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를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진정성을 갖고 장기적 과제로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도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언론이 이것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선판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정치판을 흔들어서 재미를 보겠다는 식으로 보도하니까 저는 문제인 거고 거기에 호응하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이든 여기에 참여했던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개헌은 없다. 지금은 윤석열의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개헌은 대선 이후에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주도하에 천천히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 국민적 합의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뭐 어떤 헌법학자는 2달이면 개헌 충분히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헌법학자는 헌법학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법도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네. 2달짜리 개헌할 거면 지금 뭐하러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조명이 비춰지는 거 아니면 실제로는 내각제 뭐예요? 정치적 격변을 만드는 거죠. 원로들이요? 원로 그래요. 원로들도 숟가락 들고 끼어들죠. 숟가락. 네네네. 원로들이 나이는 드시지만 숟가락 들 힘은 있으시고요. 그렇죠. 숟가락은 아직도 깨끗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할 건강이면 네. 국회의원을 또 해먹을 기억 건강은 또 해도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각제가 된다, 양원제가 돼가지고 상원 의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로 거국 내각에서 중립형 총리 지명 이런 것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어르신 보세요. 나이 90이 다 돼갑니다. 네네. 그런데도 아직도 총리꿈 갖고 있잖아요.